이런 가운데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의 만찬이 있었죠.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유스러우면서도 또 우리가 처한 그 국정감사 현실에 대해서 조금은 진솔한 의견들이 오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 만찬 때랑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모두 발언 기회를 대통령께서 주신 건가요? 각 의원들이 상임위원장들이 본인들의 상임위에서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견들이 오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만찬, 사실 최근에 지난달 24일이었죠.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두 만찬이 비교가 돼요. 그런데 사뭇 다른 점들이 속속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대표가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가 없었던 지난 만찬과는 달리 이번에는 상임위별 현안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하는 시간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만찬 시간도 지난번보다 좀 더 길었고요. 어쨌든 뭐 원내 지도부 그리고 지난번은 지도부. 글쎄요, 뭐 성격이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분한테 네네네네. 질문하셨어요. 저게 이제 성격은 약간 다르죠. 그리고 통상 저렇게 대통령의 뭐 공식 행사지만 사회자가 있고 이런 행사가 아니게 되면 참석 대상자들이 보통 정해서 가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할 때 또는 저 얘기가 끊길 때 누가 또 발언하고 이런 것들을 약간씩 의논하고 가고 저기는 이제 의제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감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어떤 의제들에 대해서 이제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들 오간 것 같고 지난번 만찬 때는 글쎄 양측에서 그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패싱 문제가 나오려면 이번에 의원들 그 원내의원들 갔을 때 주제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대통령의 의료계획 문제는 얘기를 했지만 의논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대표가 그 상당히 관심 갖고 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제를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제상 패싱은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독대 요청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독대가 뭐 조만간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친다면 네. 아직까지 뭐 패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네. 민주당 측에서 보면 뭐 당정 간의 어떤 마찰을 유도하는 듯한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만찬을 놓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 재표결에 표 단속을 하려는 차원이 아니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에서 재표결을 예고하고 있죠. 이런 특검을 실시하지 않고 그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권이고 정부입니까? 이해 충돌에 위반되는 행위까지 하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저는 머지않아 대통령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번에 다시 뭉쳐서 부결시킨 듯 언제까지 부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재의결 시점을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들이 있는데 결정해서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 가능성, 내일 국회에서 이 재표결을 할 경우에 8표, 이 이탈표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또 녹록치 않기도 하죠. 또 한편에서는 출석이 12명이 빠지게 되면 또 이게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오늘 아침 신문들이 많이들 분석을 하던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12명 이상 불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통과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있지만 만약에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불참을 하게 돼서 이게 통과되는 사안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진영 내에서 배신자론에 휩싸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신이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있다면 아마도 전원 참석을 해서 무기명 투표해서 아무래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